네, 첫 공연은 신앙송 퍼포먼스 공연이 있겠습니다. 남명의 정신이여 남명매 향기여 라는 제목으로 지리산 힐링 신앙송 회원인 안덕래 신앙송가, 최금숙 신앙송가, 한미경 신앙송가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남명의 정신이여 남명매 향기여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줄기 영롱한 빛이 되는 남명의 정신이여 남명의 정신이여 거룩한 경의 사상이여 거룩한 경의 사상이여 지리산을 넘어 한라산을 넘어 한라산을 넘어 백두산을 넘어 백두산을 넘어 세계로 온 세상의 이치를 밝히소서. 원천부 남명조식 큰 물결이 하늘에 닿듯이 도도히 흘러가느나 결코 물길을 바꾸거나 흐리게 할 수 없나니 태양이 땅을 태울 듯이 강력하게 내리쬐더라도 누가 한 바가지의 물인들 줄일 수 있으랴. 누가 한 바가지의 물인들 줄일 수 있으랴. 미남부 남명조식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하늘에 보고 들으심이 바로 이 백성에게 있다네. 하늘에 보고 들으심이 바로 이 백성에게 있다네. 진실로 신령한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 천하를 적시고도 마르기 어려우리. 덮어놓지 않는 샘에 차가운 물을 보라. 아무리 퍼내어도 여전하지 않은가. 아무리 퍼내어도 여전하지 않은가. 물은 하해보다 더 큰 것이 없지만 큰 바람이 아니면 고요하고 암험 밤이 민심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 없지만 포악한 임금이 아니면 다 같은 동포인 것을, 동포를 원수로 생각하니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가. 학문으로 근본을 삼으면 모력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무력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근본이 없어지니라. 무력의 감정에 흔들리면 쓰임이 없어지리라. 경으로 그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 하늘의 법칙에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 그 암엄함은 마찬가지로되 안위는 다르도다. 나로 말미암아 편안하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아 위태롭기도 하니 백성을 암엄하다 말하지 말라. 백성은 암엄하지 않느니라. 백성은 암엄하지 않느니라. 백성은 암엄하지 않느니라. 남명매 향기여. 김태근. 지나간다. 훑고 지나간다. 때이른 폭풍우가 훑고 지나간다. 폭풍우에 부서진 저녁 노을이 훑고 지나간다. 저녁 노을이 훑고 지나간다. 지리산 천왕봉 유유히 바라보며 수백 년을 피고 지고 피는 남명매여. 지고 피는 남명매여. 따스하고도 고요하여라. 따스하고도 고요하여라. 깊고도 찬란하여라. 깊고도 찬란하여라. 산천제뜰하게 우뚝 서있는 한 그루 남명매여. 구름으로 칭칭히 감긴 천왕봉 아래 서서 새소리, 바람소리, 불꽃소리 품어주는 남명매여. 하늘의 높은 뜻을 새겨듣듯 하늘의 높은 뜻을 새겨듣듯 산천제 가득 가없는 향기로 피어난 남명매여. 가없는 향기로 피어난 남명매여.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수백 년 묻히 고결한 향기로 태어난 남명매여. 산천제 뜨락 넘어 지리산으로 산천제 뜨락 넘어 김해 산의 정으로 김해 산의 정으로 온 세상 소리 없이 품어주는 남명매 향기여. 온 세상 소리 없이 품어주는 남명매 향기여. 남명의 정신이여. 남명매 향기여. 영원하라.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타리스트 권진숙님의 음악 규모이 있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타 가수 권진숙입니다. 이렇게 오늘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임영웅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려드릴게요. 당신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랑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랑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마음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한국은 기본이고요. 두 곡까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네, 한 곡 더 해드릴게요.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서 멀어진 그대의 눈빛은
서서히 꽃으로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그리워 떠오르는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마음 감사합니다. 이제 목소리 읽는 것 같은데 한 곡 더 하시죠? 준비 안 됐답니다. 네. 다음에 출연료 많이 주면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아마 심사지게 중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좀 아마 얹어놨던 부분이 있으면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앙송 사회를 조금 봤는데 오늘처럼 장시를 이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고 외우는 건 제가 오늘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수만큼의 단어들이 시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놓치지도 않으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갈수록 상당히 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래도 이번에 나오셔서 다행이다. 왜? 다음에는 아마 더 긴 장시를 갖고 나올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더 아마 심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연해서 대상이나 상을 받으신 분들은 진짜 오래 잘 살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해가 또 그 공항도 있고 또 우리 가야 문명을 또 이렇게 이어받았고 또 성리학의 대가이신 또 조식 선생님도 배출을 했고 아마 김해가 또 이렇게 그 서부 경남 쪽에 아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통의 요지도 되고 그래서 김해에 사신 분들은 역시 또 김해 평야 하면 또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또 화해 단지 하면 또 알아주고 그래서 복받은 도시에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도시에 오셔서 신앙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복된
복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올해 말까지도 아니고 영원히 시를 양송 계속하는 행복이 넘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이 대회시 말고 한번 할 수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심사위원장님께서 특별 무대로 네, 우리 시랑송을 엮어보시겠답니다. 문진석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혹시 배경음악 필요하신가요? 네. 저 신앙송하러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아마 심사평이라고 있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신 분 심사평을 다 해버렸어요. 굳이 제가 심사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자님이 심사평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평을 한 15분 정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분 동안 제가 뭐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참 깊이 많이 했었는데, 여하튼 15분 정도 있어야만이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15분 정도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또 신앙송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신앙송도 한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으시죠. 마스크 좀 벗으시죠. 네. 멋지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심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고, 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다행히 이런 또 신앙송 대회에 있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4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낭송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50대에서 70대까지 아마 신앙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20대에서 한 40대의 신앙송 참가자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대회를 마련하신 김해남명 전신문화연구원 김성관 원장님을 비롯해서 남명문학회 박선혜 회장님, 그리고 남명신앙송회 김성희 회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송의 심사평을 하고 심사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심사위원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신앙송으로서의 연배이신 분도 있고, 또 연배적인 우리 김태근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영희 우리 심사위원님은요,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신앙송가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정영희 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회에 3번을 참가했는데 2번을 참가해서 신앙송 거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영희 위원장님께서 7번, 9번 떨어진 분도 있는데 겨우 2번 떨어져가지고 신앙송 안 하느냐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내서 우리 정영희 위원장님께서 시를 한 서너 편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한 15, 16년 전인데,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고 서정주 시인의 학, 초혼 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서너 곡을 주셔서 다행히 3번째 참가를 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신앙송을 해서 신앙송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벌써 한 15, 16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영희 죄송합니다. 정영희 우리 심사위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수옥 심사위원장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신앙송 활동을 정말로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한때 신앙송 모임을 같이 하면서도 늘 그 신앙송을 정말로 부탁을 그 신앙송을 맛깔스럽게 한다 해야 되나? 경상도 말로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신앙송에 있어서 존경할 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근 심사위원은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리고 다니면서 저보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김태근 신앙송가 위원을 지도한 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월등한 신앙송을 잘하고 윗지방 서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래쪽 지방에서는 가장 신앙송을 잘하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신앙송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희죽희죽 웃고 또 멘트를 하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느냐 아니면 뭘 잘못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송 대회 그 심사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가면 시집 한 권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담아올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흥얼거리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춤도 추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생각하기엔 아마 저 약간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비성이고 맑아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조금 탁하게 들릴 거예요. 감기가 걸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심사평은 제가 좀 할게요. 좀 이따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투병 중이에요. 수술한 지가 20일 됐고요. 대장암 4기입니다. 대장암 4기인데 2년 됐고요. 한 1년 8개월 만에 재발이 간에 전이가 돼서 수술을 받은 20일이에요. 근데 신앙송 심사를 봐주라는 연락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 중에 도서관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나니라는 시가 있는데 종교를 가지신 분이고 종교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종교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20일 전에 수술대에 누웠을 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좀 기독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천장에 보면은 무슨 종교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제가 봤지만 누워서 도서관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엎드렸어요. 왜냐? 꽃도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과 같지 않을까요? 사랑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며 피는 꽃 이렇게 시를 제가 엎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마취해가지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고통도 많을 거고 힘든 것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시 한 편 정도 낭송을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뿐만 아니라 투병 중뿐만 아니라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시를 접했었고 시를 가까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신앙송은 그 예술이 한 장르이기 때문에 예술은 개개인의 것이죠. 그것을 심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세한 그 실력들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성을 저희들이 점수를 줘서 이렇게 개개인적인 예술을 사실은 평가하지 않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개인적인 예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요. 오늘 40여 명이 싱낭송을 했는데 사실은 한 10여 명의 낭송을 들었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지도자에게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인터넷에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40여 명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명만 낭송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 같은 지도자에게 배웠거나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배웠거나 자기 스스로 한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신앙송은 좀 자기화되지 않은 그런 낭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개성에 맞게 또 자기화돼서 낭송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즘 트롯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송가인이 아시죠? 임영웅이 아시죠? 이분들 왜 인기가 있을까요? 송가인의 엘리제를 위하여 이미자 씨 노래인가요? 이미자 씨 노래죠? 엘리제를 위하여인가 뭐 노래가 있잖아요. 송가인의 노래를 하면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이미자 씨로 노래했다면 과연 송가인이가 그러한 인기를 누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영웅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임영웅이가 노래했던 곡이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을 노사연이 앞에 앉아있는데 노사연식으로 노래를 했다면 과연 그 임영웅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제가 됐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자기가 개성 있는 그런 낭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인이긴 합니다만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진달래꽃 시를 잘 아시죠? 제가 만약에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써서 발표를 한다면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김소월의 진달래꽃만 기억을 하지 문신섭의 진달래꽃은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치한의 행복도 마찬가지요. 문신섭 시인이 행복을 썼다고 해서 그 행복이 유치한 시인의 행복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송에 자기만의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1년에 시집 몇 건 구매하세요? 5건 이상 구매하시는 분 1년에 오 그래요? 1년에 한 건도 구매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네. 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오늘도 제가 한번 봤는데 원문과 맞지 않은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선택을 하면서 좋은 시가 있고 어디서 들었던 시,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시들을 보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그래서 좋은 시가 있으면 낭송을 하고, 어떤 시 낭송 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았던 시가 있으면 그 시를 선택을 해서 낭송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시들이요, 원문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10편 중에 9편 정도는 원문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원문을 시를 여러분들이 신앙송 대회에 접수를 하고 신앙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신앙송을 하시면서 그 시를 선택할 때는 한 번쯤의 시집은 꼭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신앙송 대회에는 그 시를 선택한 시가 있으면 그 시집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수증하고 남에게 빌려오지 말고 영수증하고 어디서 샀는지 얼마 주고 샀는지 그 시를 한번 꼭 시집을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앙송 대회를 하면 시집을 많이 산 영수증을 가져오면 가점을 주는
10건 사면 10점 더 주고, 20건 사면 20점 더 주고, 우리 오늘 여기 주최하시는 김성관 원장님 계세요? 네. 다음 대회에 시집 구매할 영수증 가지고 가점을 주는 걸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시인도 먹고 살지.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심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면 장시를 낭송을 한다고 해서 점수를 200점, 300점 주는 게 아니에요. 장시가 정말 어려운 시예요. 장시를 낭송하다 보면은 표현력이 반복돼요. 감정이 반복이 돼서 그게 그거고 어찌 보면 그게 더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대회 심사를 가면 단시를 낭송해서 대상을 수상하고 또 좋은 상들을 수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통 시 낭송을 하면 한 25행 정도를 뭐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무려 57행이 있는 시가 있어요. 정말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그 시를 다 외웠을까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장시를 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고생이 많았어요. 그 사자성어 중에 최근에 뭐 신문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하나 나왔었는데 질풍모구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빗물에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빗물에 모욕을 한다.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신앙송을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한 번 신앙송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제 생각에 제 경험상으로 1000번, 2000번 하는 것 같아요. 1000번, 2000번 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엌에 보면 신앙송 할 시가 닥치닥치 다 붙어 있어요. 김태형 선생님 집에 가면 한 20개 정도 붙어 있어요. 시를 외우려고. 거기만 있으면 다행이게. 화장실에도 있네. 차에 가면 또 5개나 있네. 정말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신앙송 대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000번, 2000번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가들 중에 뭐 경상도 지방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윗지방보다도 경상도 쪽의 분들이 굉장히 참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 거죠. 사투리 억양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발음의 문제점을 좀 고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표준 발음 전환기라고 있습니다. 저는 타는 목마름으로 학이라는 시들을 하면서 모든 문장을 표준 발음기에 전환을 해서 그 원문을 보는 게 아니라 표준 발음 전환기에서 준 그 글을 외워서 시를 낭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출신들이 서울 본선에 가면요 흔히 포띠가 나거든요. 포띠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경상도 지방 사람들은 위쪽 지방보다도 한 10배 이상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사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음 대회에 나가게 되면 심사평을 하면서 표준 발음 전환기라고 말을 하던데 그거 한번 사용을 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낭송은요 어떻게 하는 거 또박또박 하는 게 맞아요. 또박또박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은 글씨를 쓰거나 일찍이 또박또박 표현을 하죠. 보통 또록또록이라든지 또랑또랑하게 낭송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좀 낭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 또랑또랑은 흐르지 않고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랑또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또박또박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또록또록하게 또랑또랑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시가 길어진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해가지고요 시선 처리가 안 돼요. 이 다음에 시가 뭐더라? 이게 다음에 시가 뭐지?
이렇게 낭송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살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가 뭐든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당당하심도 없이게 되고 또랑또랑 낭송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들은 마이크, 지금 스탠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잡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조절을 잘 못해서 좀 낭송이 어려울 때 퍽퍽거림도 좀 이렇게 퍽퍽하는 것도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에 세워놓고 하면 그런 게 좀 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 거리 조절이 좀 잘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시 선택은요, 오늘 새로운 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신앙송의 심사 본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오래간만에 신앙송 심사를 보게 됐는데, 아직 시간, 사회자님 있죠? 심사 끝 안 났죠? 네. 아직 심사 사인이 안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들이 굉장히 오늘 많아서 참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낭송을 하시면서 물론 좋은 시, 저명인사의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것도 참 좋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도 좋지만은 1년에 시집이 여러 수십 건, 여러 수백 건이 또 나오고, 신춘문예 발표작이 있고, 신작들이 굉장히 많은 나오고, 그 시들을 보면은 낭송하기에 좋은 시들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좋은 시, 잘 알려진 시 낭송도 좋지만 한 번쯤은 새로운 시를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고풍의상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서 고풍의상이나 뭐 수선화라든지 뭐 유명한 시들은 여러 수백 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를 낭송했던 가장 잘했던 분들이 우리 내리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호성의 수선화를 예를 들어서 낭송을 했는데, 우리는 그 시를 낭송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가장 잘했던 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시낭송 참가자가 그분이 낭송했던 것보다 잘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고 좋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시를 낭송을 하게 되면 약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명점이에요, 그게.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를 낭송을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 시를 너무나 낭송을 잘했던 분을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 시 낭송을 하면서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를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 선택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저명인사의 시인의 시도 좋습니다. 정말 좋죠. 제가 시 가운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찾아낸 시가 하나 있어요. 노천명 시인의 시는 우리 낭송을 잘 하질 않는데, 노천명 시인의 촉승루라는 시가 있어요. 진주의 촉승루라는 시인데, 임진왜란 때 그 촉승루가 불타는 그 모습을 실어서 적은 글인데, 한때 우리 숭례문이 불이 타서 이렇게 한 20년 됐죠?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숭례문이 불이 타서 기와장이 내려 이렇게 앉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노천명 시인의 촉승루에 그와 똑같은, 영상과 똑같은 내용의 시가 있어요. 기와장이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를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서 전국 대회 여러 곳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신작들을 낭송하는 것도 좋고, 꼭 내가 좋은 시를 낭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명 시인들의 새로운 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요, 시인들은요 자기 혼을 담아서 시를 쓰게 되고, 행갈이라든지 연갈에 심표를 하나 찍는 것도 밤샘을 새면서 그 행가, 연가, 심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이 있든지 말든지, 연이 있든지 말든지, 쉼표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시낭송을 하는 거예요. 시를 낭송하면서 있었어요. 여기에 박모글이라는 시인이, 여기에 박모글의 시 대표적인 시가 뭐죠? 목모가 숙련가? 나그네. 자, 내가 나그네라는 시를 낭송을 할 거예요. 근데 나그네 시를 낭송을 하면서 이 자리에 박모글 시인이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낭송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나그네, 박모글 시인이 쓴 나그네라는 시를 시낭송과 시낭송을 잘못함으로 해서 그 시인을 욕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요. 박모글 시인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는 의도로 이런 생각을 시를 쓴 것이 아닌데 시낭송과 자기 멋대로 낭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모글 시인은 짜증이 나죠. 왜 나의 시를 자기 멋대로 편곡을 해서 낭송을 하느냐 이거죠. 몸 느낌을 그렇게 낭송을 하느냐. 물론 시는 독자의 몫이에요. 독자의 몫이긴 하나 그 시인의 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낭송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집계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심사를 하면서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사회자님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심사 기준을 얘기하시면서 김태근 우리 심사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시낭송은요 소개가 되면 심사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장할 때까지 심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 예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의를 잘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찰랑찰랑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이제 마무리되어 있었는데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참가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문진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사이에 심사평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니어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성관 원장님과 김성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먼저 우리 여성분 두 분이 일단 참석을 하셨거든요.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선생님과 서영희 선생님, 그리고 강문석 선생님, 김찬원 선생님, 조명수 선생님. 자,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해서 여성분은 우리 김성관 원장님께서 시상하는 걸로 먼저 여성분부터 먼저 오른쪽으로 서 있어요. 무대 보고 오른쪽 시상하신 분은 여기 서 계십시오. 네. 네, 여자 선생님 먼저 김정현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니어부 상장 시니어부 특별상 이름 3번 김정현. 이 사람은 김희씨와 남명정신문화연구원과 남명문학회에서 주최하고 전국 남명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전국 남명시낭송대회에서 시를 깊이 이해하고 아름답게 낭송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24일 김해 남명정신문화원장 김성관 전국 남명시낭송위원회
추진위원장 김태근. 네, 두 분 서서 사진 주시고, 두 분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상장을 펴서, 됐습니다. 다음은 서영희 선생님. 상장 시니어보 특별상 서영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0년 10월 24일 김해남면 정신문화원장 김성각 대록. 사진 아까처럼 찍으시면 됩니다. 시니어 두 분 나오셔서, 원장님 가운데 서시고, 두 분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나중에 다 함께 찍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회장님. 강문석 선생님. 상장 시니어보 특별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찬원 선생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김찬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상장 시니어보 특별상 김찬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한번. 다음은 조명수 선생님. 상장 시니어보 특별상 조명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원장님 가셔서 상장 받으신 분들 다 단체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원장님 중앙으로 가시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10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우리 서숙 심사위원님과 박선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27번 오경숙 선생님, 3번 김종대 선생님, 13번 김민숙 선생님, 26번 이수희 선생님, 14번 김양경 선생님, 12번 공태현 선생님, 25번 이희숙 선생님, 24번 이순필 선생님, 9번 조성민 선생님, 21번 장영미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속 선생님. 네. 네, 잠깐만요. 네, 오경숙 선생님, 김종다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이순희 선생님, 김양경 선생님, 네, 상장 성인부 장려상 오경숙.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김종대 선생님 가셨죠? 네, 김조동 선생님 가셨죠? 네네, 가셨고, 김민숙 선생님, 성장 성인부 장려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순희 선생님. 네, 5번 한꺼번에 찍겠습니다. 사진. 네. 네, 이순희 선생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에 김양경 선생님. 김영 선생님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소속 선생님은?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우리 소속 위원님과 사진 단체 사진 비치시죠. 예, 다음은 박선. 네, 홍대 선생님. 성장 성인부 장려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숙 선생님. 네, 성장 장려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 이순필 선생님. 네, 성장 장려상 이순필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조성민 선생님. 네, 성장 장려상 조성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회장님 사진 많이 찍어보셨네요, 보니까. 네, 장영미 선생님. 네, 성장 장려상 장영미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5번 단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동상시상이 있겠습니다. 3분 호명을 하겠습니다. 2번 박도현 선생님, 8번 장정준 선생님, 20번 장서영 선생님. 시상에는 우리 정영희 심사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3분 다 나오면 하겠습니다. 네. 성장 성인부 은상 박도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동상, 네.
예, 다음은 장정순 선생님. 성장 동상 장정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동상은 현금 10만 원. 예. 예. 예, 다음 정서영 선생님. 선장 동상 정서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예, 단체 사진. 예, 다음은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두 분이고요. 상금 20만 원과 상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문진섭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번 이윤재 선생님, 11번 강현옥 선생님. 상장 은상 이윤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현옥 선생님. 상장 은상 강현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음은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17번 안정희 선생님. 시상에는 우리 김태근 대회 추진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상장 성인고 금상 안정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낭송 과정도 수여가 되겠습니다. 시낭송과 이중서.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드디어 대상입니다. 자, 박수. 네, 럭키 세븐 박상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이 김성관 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금 얼마죠? 예,
선장 대상 박상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전체 다 나오셔갖고 사진 촬영하고, 네, 원장님 계시고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무대로. 네. 자,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 개최되는 남명문학제 행사에 오프닝 시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갈고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이제 배경음악도 있으니까. 네, 수상자와 심사위원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하고 심사위원 사진 촬영 뒤에 전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